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와 극형식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교류를 표기하기 위해서는요, 복소수나 극형식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복소수는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i는 루트의 마이너스 1이어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3승은 마이너스 i의 4승은 다시 1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전기에서는 이 i가 전류로 쓰이기 때문에요. i로 표기하지 않고 j라고 표현합니다. 복소수를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j의 3승은 마이너스 j, j 4승은 1.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다 잊으시고요. 복소수를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면요, 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요. 이 복소수는 a 플러스 j의 b라고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통 실수라고 하는 수의 체계는 이렇게 하죠. 0을 기준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양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는 음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음수도 존재하지는 않은 수예요. 볼펜 마이너스 한 자루, 마이너스 100원. 실제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게 이 양수와 음수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방향을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세로축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축을 실수축이 아니라 허수축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상상 속의 수, 이메이진 넘버 해가지고 허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은 전기에서는 이 허수를 J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J축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J라고 부르는 허수축도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하면요, 이 허수축은 90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실수 A는요, 양의 방향으로 A만큼 가는 거고요. 허수의 JB, J는 90도잖아요. 그러면은 90도 방향으로 B만큼 간다. 그래서 A만큼 가고 B만큼 가는 걸 이렇게 표기하는 게 복소수 A의 어떤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른쪽으로 A만큼 윗방향으로 B만큼 가는 거죠. 그러면은 B도 한번 봐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A만큼 가고요. 아랫방향 마이너스 J죠. 마이너스 J 방향으로 B만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 복소수 B가 되는 겁니다. 크기를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의 크기는 절대값 A는 루트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 B의 크기 또한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 극좌표 형식을 봐볼게요. 극좌표 형식도 똑같은데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크기가 A이고 각도가 세타만큼, 크기가 A만큼 가는데 이 각도가 세타만큼 움직인다. 이런 방법 보고 극좌표 형식이라고 합니다. 절대값 A의 세타만큼 돌린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원점에서 먼저 이런 각도 세타만큼 돌려주고요. 이 크기가 A만큼 간다. 얘가 극좌표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환하는 것도 이 복소수나 극좌표도 기초 수학 시간에 강의를 더 자세하게 했는데요. 여기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세타라는 각도가 있다 볼게요. 여기가 A, B, C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가죠. A분의 B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는 이렇게 가는 거죠. A분의 C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보면은 B의 크기는 A 이쪽 넘겨주면 되죠.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C의 값은 이 A 이쪽 넘겨주면은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되겠죠. 그러면은 이 극좌표 형식에서 여가 A이고 얘가 각도가 세타죠. 이걸 극좌표로 표현해 주면요, 크기가 A이고 각도가 세타이다. 그러면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간다. 이걸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가로 방향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그리면서 이 B가 되겠죠. A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절대값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위로 방향으로 90도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J라고 쓰시고요. 이때 이 크기가 이 C잖아요. 이 C는 A 사인 세타가 되니까 절대값 A의 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복소수의 사칙연산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기초 수학 시간에도 강의를 했고요.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사칙연산은 계산기로 할 거니까, 계산기로 풀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 극형식, 방금 설명했던 것들 있죠? 이런 부분 방금 설명했잖아요. 자, A1에 세타 1이 있고, 절대값 A2에 세타2라는 극좌표가 있다 볼게요. 얘와 얘를 곱해주면요, 이 앞에 숫자는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자, 절대값 A1 곱하기 절대값 A2 일반 계산하고 똑같죠? 하지만 각도는 세타1 더하기 세타2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나누기로 본다 그러면은 이 앞에 숫자는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실제 값이니까요. 절대값 A1 나누기 절대값 A2. 자, 각도는 나누기면은 세타1 빼기 세타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또한 뭐 문제 나오면 계산기로 풀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복소수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된다. 맞죠? 자, 허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2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음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소수는 a 플러스 j2b의 형태로 표시한다. 얘도 맞죠? 자, 4번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자, 거리와 방향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혹은 뭐 페이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거리와 방향이면은 벡터고요. 순수하게 양만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스칼라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복소수 값이 다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이걸 먼저 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그냥 손댈 필요가 없고요. 얘 한번 손대볼게요. 마이너스 j, 1 플러스 j.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되죠? 이렇게 계산되죠? 마이너스 j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j 곱하기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j가 되죠. 그리고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2번은 1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답이 틀리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나눗셈은 좀 힘드니까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j의 1 플러스 j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주면은 j 곱하기 1, 이렇게 곱해주면은 j 곱하기 j가 되겠죠. 얘는 j가 되는 거고요. 얘는 j 곱하기 j면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4번은 j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1번, 4번 같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럼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j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분모에도 j를 곱해주고요. 분자에도 j를 곱해주면 j분의 j 1이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요, 분모는 j 곱하기 j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윗부분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j,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j 곱하기 j가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자, 밑에는 일단 마이너스 1이고요 위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j, 자,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되고 얘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돼요. 얘도 마이너스 1 플러스 j. 그래서 답이 2번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계산기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기를 이렇게 작동하시면요, 이 상단에 콤플렉스 모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가 없으면은 복소수가 계산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험 볼 때요, 감독관님들이 계산기를 초기화 하라고 합니다. 초기화. 자, 초기화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Initializing the Calculator 하고 써졌죠? 초기화 방법이고요. Shift 9, 3, equal 이렇게 누른다는 이야기고요. 자, 한번 볼까요? Shift 9, 그 다음에 3번 all, 그 다음에 equal 하면은 리셋이 모두 됐다고 써있죠. 이제 AC 버튼을 누르면은 또 작동이 되는데, 보시면은 컴플렉스 모드 없잖아요. 컴플렉스 모드를 다시 켜기 위해서는 여기 모드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자, 2번 컴플렉스 모드 있죠. 2번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컴플렉스 모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번 먼저 풀어보면요. 자, 마이너스 누르시고요. 자, 복소수가 전기에서만 J지 수학에서는 I로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 Shift 누르시고 여기 ENG 버튼 위에 보면 I라고 써져 있죠. 예, 이거 누르면 I가 써집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요. 1 플러스 또 Shift 누르시고, 자, ENG 버튼 위에 I 이거 누르시면은 예, 계산이 되겠죠. 엔터 누르시면 1 빼기 I, 1 빼기 I 계산이 됐죠. 그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분수 표시하시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Shift I 이렇게 누르시고요. 자, 분모도 J죠. Shift J 누르시면은 돼요. 그리고 엔터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똑같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Shift I, 그 다음에 가로 열고요. 1 플러스 Shift 자 I 하고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류 I가 8 플러스 J6으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 I는 몇 암페어인가 하고 물어봤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8칸, 위로 6칸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이 있고요. 여기가 허수축 J축이죠. 여기가 실수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여기가 8이고요. 여기 90도 방향이죠. J니까 위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다다다. 해서 먼저 8칸을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6칸을 이렇게 가면은 이 지점이 전류 I가 되고요. 얘가 8 플러스 J의 6이 된다는 거죠. 요놈의 자 크기를 구하면은 이 부분이 크기예요. 이 부분이요. 얘가 절대값 I가 되는 거고요. 이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루트의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를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루트의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10이죠. 이걸 그냥 계산해봐도 루트의 8의 제곱은 64, 6의 제곱은 36이죠. 합은 100이죠. 자,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10의 제곱이 돼서 얘는 10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는 자, 이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6대, 8대, 10, 3대, 4대, 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9, 12, 15 이렇게 올라가요. 뭐 이거 거의 안 나오고요. 3대, 4대, 5나 6대, 8대, 10은 자주 나오니까요. 그때 추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답은 3번 10A가 되는 거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함수 보고 저희가 이전 시간에 순식값이라는 데 있죠. 순식값. 자, 순식값을 보시면은 이 오메가 t를 보시면요. 2파이 ft가 되잖아요. 자, 이 파이는 몇 도죠? 파이가 180도인데 곱하기 2를 하니까 360도죠. 그러면은 자, 이런 좌표축이 있어요. 그 원점을 기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몇 도예요? 360도죠. 다시 제자리 들어오죠. 그래서 2파이 ft면은 주파수가 몇 헤르츠든 가대요. 아무리 돌려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극좌표 형식으로 한번 변환을 해 볼게요. 극좌표 형식은 어떻게 변환하면 되냐면은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 Vm은 시력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 시력값 V는 루트 2분의 최대값 V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라는 함수는 루트 2분의 Vm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도는 자, 얘만 더해주면 돼요. 30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자, 얘 전류 함수는요 어떻게 되죠? 자, 루트 2의 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도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 볼게요. 근데 이 크기 무시하고 그냥 1이라고 볼게요. 1이라고 보면은 자, 위상차만 물어보니까요. 자, vm이라는 함수는 자, 여기서 시작하는데 30도만큼 움직이는 거죠. 이러게요. 여기가 30도만큼 움직이고 여기가 루트 2분의 vm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전류 함수는 마이너스 30도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좌표축에서 각도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반시계 방향. 자,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분의 im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 위에가 있죠? 이 vm이 위에가 있죠. 그래서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는 거죠. 전압이 위에 있으니까 앞선다. 근데 전압을 기준할 때 전류의 이상차를 물어봤으니까 자, 전류는 뒤지는 거죠. 뒤진다 혹은 늦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류의 이상차는 자, 밑으로 축 처져 있으니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진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고요. 자, 각도 차이는 1억에 30도, 1억에 30도. 그래서 각도 차니까 30 빼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육안상으로 바로 60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60도 뒤진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I1이라는 순식값 전류가 있고요. I2라는 어떤 순식값 전류가 있죠. 이때 차에 상당한 전류의 시력값은, 즉 이 전류와 이 전류에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I1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I1은 자, 얘가 시력값이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VM은 루트 2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V는 루트 2분의 VM이 되는데 이때 VM이 8루트 2잖아요. 8루트 2, 루트 2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이고요. 각도가 몇 도예요? 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인데 세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I2는 얘가 시력값이죠. 4. 그 다음에 각도는 몇 도예요? 플러스 180도.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 I1은 자 크기가 8이고 0도죠. 얘가 0도예요. 0도고 얘가 크기가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2는 크기가 4인데 180도죠. 자, 0도에서 180도 돌렸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크기가 4죠. 자, 여기가 크기가 4, 여기 크기는 8. 크기 차이가 얼마예요? 여기 4, 8이니까 12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답은 12A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초반에 교류 회로에서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거는 포기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4번, 5번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물론 공부해서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4번, 5번까지 다 맞추시면 좋고요. 자, 적어도 1번, 2번, 3번은 꼭 맞추실 수 있기 바라고요. 뭐 4번도 외우면은 외울만 하겠죠. 여기가 30도, 마이너스 30도니까 60도 차이 난다. 각도차가 60도, 60도. 뭐 얘만 알아도 1번 아니면 2번 중에 찍으면 되니까 확률은 50%로 확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곳에 힘 빼실 필요 없고요. 자주 나오는 부분도 아니라 했잖아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